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해외 연사분이신데요. 그 바스크 컨트리 대학교의 피델리버럴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발표를 해 주실 주제는 5G를 통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은 이제 녹화 영상으로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such, I'm currently the coordinator of the Mission Critical Open 미션 Platform. 크리티컬 오픈 플랫폼과 MCS 텍스팅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여러 표준화 그리고 특히 3GPP, ETSI, NIST, TCCA와 같은 기관들과 함께 여러 협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MCX 플러그 테스트의 기술 전문가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SE가 조직한 그 인터로퍼러빌리티 이벤트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2개 스핀오프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션 크리티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이스 온리 PMR 기술로서 P25, 테트라폴, DMR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리스펀더와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나 오일이나 주요 인프라 등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러한 그 업계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함께 이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MCL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MC 데이터나 MC 비디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은 것들을 IMS에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한 QPP나 혹은 EMBMS와 같은 것에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 미션 크리티컬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그 공공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모든 미션 크리티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혹은 철도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에서는 신호 시스템 등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관련성 있는 버티컬 섹터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가지고만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5G에 대한 그런 버티컬 섹터를 보면 이 5G 기술을 가장 주요한 기술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통해서 소방 활동에 활용을 한다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AR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인터넷 오브 라이프 세이빙 띵스, 즉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 MC에서는 어떤 점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일단 KPI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4G에서 5G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KPI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oS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캐퍼시티입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로 이제 그룹 코어를 통해서 저희가 밴드위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훨씬 더 캐퍼시티가 확대가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그 5G의 그 참여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C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아키텍처나 혹은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API죠. C나 BAE, 그리고 카피프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MCS나 그 5G를 디플로이를 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통신 기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그 경고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MCS, IOPS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KP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PI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인디케이터들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MCS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특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KP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레이턴시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KPI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마우스 투 이어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KPI2 같은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 액세스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0ms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많은 그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KPI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KPI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5G 같은 경우에는 이 1ms 미만의 레이턴시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로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타겟팅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미션 크리티컬 QCI나 이런 것들을 5Q로 바꾸게 되면서 훨씬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개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
QoS 프레임워크를 5G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4G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4G QCI에서의 딜레이와 5Q에서의 그 딜레이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션 크리티컬의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MCS의 QCI나 혹은 5QIS의 그 유즈 케이스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런 최대한의 그 데이터 버젯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G QCI나 혹은 4G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 그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QCI와 그리고 딜레이를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에서 보시면 좀 그 정보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G와 5G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CS를 4G와 5G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좀 종합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MC KPI를 여러 텍스처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중형의 전통적인 4G 네트워크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디스트리뷰트로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컵스 가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MCS 서버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엔드 투 엔드를 그리고 컨트리뷰션을 매 컴포넌트마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5G 네트워크에서는 4G보다는 몇 가지 수치가 더 낮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세스 타임이나 액세스 타임 E2E나 마우스 투 이어 그리고 유트란이나 5G NSA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포트를 받는다. 그리고 특별히 이 MCS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를 받는다. 그러면 QCI나 혹은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G, 5G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5G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이게 컵스와 관련된 것이면 이 EPC가 똑같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개선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G, 5G 간의 큰 차이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약간 결과가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캐패시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리미터 웨이브와 빔포밍 그리고 효율적 모듈레이션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5G를 가지고 10 SGB per second 그리고 32 그리고 KB per second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AMR과 WB를 비교해서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값인데요. 지금 100만 명의 유저들이 이제 지노비마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G를 서포트를 할 때 이 5G 리스판던터가 만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플하게 저희가 가정을 한 것뿐이고요. 만약에 이 미션 크리티컬을 만약에 다시 뭐 분석을 한다.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4G 네트워크나 5G에 대해서 만약에 스터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패키징을 둘 다 만약에 활용할 만한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LTE 패킷이나 혹은 5G 패킷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4G의 경우는 5G와 좀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프리퀀시 타임이나 혹은 프레임 스케줄링 엘리멘트와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리스폰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작은 엘리멘트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즈는 MCS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PLP나 혹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보이스 프레임을 쓰거나 그리고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를 쓴다고 제가 아까 100만 메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5G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이 웨이스트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캐패시티를 그 5G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MCPTT 플로우에서의 바이트 레이트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PRB와 그리고 또 실제 그 블록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고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100가지의 유즈를 하나의 싱글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G의 경우는요. 왜냐하면은 PDCC-H 채널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저의 숫자에 대한 그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그 유저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컨스트레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소 수치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하면 이러한 페이퍼 값을 얻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MCS나 혹은 보시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 그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레이션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유저의 수에 따른 베스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유저들을 4G에서 이제 매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석을 통해서 5G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비슷한 그 제한을 5G에서도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PRB의 숫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웨이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G의 유즈 케이스를 보면요. 많은 리소스를 웨이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MCS를 사용을 할 때 아키텍처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새로운 국가 공공안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디플로이를 할 때 세이프넷이나 PSLT 같은 것들 한국의 혹은 미국의 퍼스트넷이나 영국의 ESN이나 혹은 프랑스의 PCS 스톰이나 RRF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스킴인 것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MCS를 사용을 할 때 파라다임 자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메커니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케일러블한, 즉 확장이 가능한 5G 코어 플러스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5G가 결국에 파워풀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API나 퍼블릭 네트워크, 인테그레이티드 non 퍼블릭 네트워크 이런 그 개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G에 여러 가지 또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베이스의 아키텍처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활용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S 서버를 통해서 이런 BNS나 혹은 NFB, SDN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커넥티비티 메커니즘을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킹 패러다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G 에코시스템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MCS 디플로이먼트를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일단 철도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는 실제 사용 사례이고요. 철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연합에서 이 5G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5G가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로우 레이턴시나 스펙트럼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트러스트 모델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일웨이, 즉 철도의 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캐퍼빌리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모든 MCS 서버에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몇 가지 그 heterogeneous requirement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MCPTT가 GSMR을 리플레이스를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MCBDO가 앞으로 그 자동화된 철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하죠. 그리고 MC 관련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그 위치에 각각 기능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철도가 그 버티컬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각 축에는 지금 다 닿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그리고 모드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디플로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센서에서, 비디오에서, 그리고 또 여러 그 파트에서 그 5G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또 4G 디플로이먼트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떠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렐 1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몇 가지는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는 실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GPP CT1 133-2인데요. 5G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파라미터, 그리고 또한 관리 등과 관련된 그런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약인데요. 그 5G에 대해서 MCS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기대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은 버티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것이 중요하고 특히 철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철도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MCS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G가 다시 한번 이네이블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 기대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은 KPI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캐파시티가 확대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시에 여러 수십억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5G 캐파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 뭐 API나 혹은 NFV나 CNF와 같은 것들, 그리고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상이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디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4G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사이드 링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MCS 모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어블에 대해서 서포트 가능한지를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연계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화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그 버전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그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표준화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바스크 컨트리 대학교 피델 리버럴 교수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안전이나 철도, 뭐 해상, 뭐 이런 대중교통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제 석유나 가스, 뭐 전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인프라를 보함에 있어서 이제 5G의 어떤 특성, 뭐 초제 지연이나 뭐 딜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어떤 QoS 부분, 그리고 이제 MCPTT나 MCPDO 같은 다양한 이제 MCS 기반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준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해 주시지 않았나 싶고요.